집중의 힘, 정용화. 알고 보면 꽃은 계절이 불러 모은 허공이다. 지상을 향한 땅의 집중이다. 흩어지는 것이 커브의 형식이라면 피워내는 것은 모서리를 견뎌낸 침묵의 힘이다.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나무는 땅속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에 집중한다.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꽃이 피어난다. 꽃은 어둠 속에서 별이 떨어뜨린 혁명이다. 꽃으로 피어있는 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한다. 나무는 얼마나 많은 새들의 울음을 간직하고 있을까? 온몸이 귀가 되어 집중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때로는 어긋난 대답처럼 꽂힌 자리마다 잎새 뒤에 숨어서 가을은 열매에 집중한다. 알고 보면 열매는 화려한 기억들을 끌어모아 가을을 짧게 요약한다. 세상에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은 없다고. 너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워낸 꽃이다. 집중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 시의 좋은 예.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라 부분입니다. 네, 시클 요약이고요. 먼저 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서 집중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 집중의 중요성이요. 이 집중의 중요성을 여기 이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집중을 어디에다 하는가?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라 라고 했어요. 네, 하나의 상황에만 집중하기도 하고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선택할 수 있죠. 우선 집중의 힘, 제목이 집중의 힘이에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 가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알고 보면 꽃은 계절이 불러 모은 허공이다 라고 했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꽃은 계절이 불러 모은 허공이다. 문장이 낯설면 잘 안 읽어지죠. 그럴 때는 이렇게 꽃은 허공이다 라고 이렇게 건너뛰어서 읽어봐요. 이렇게 꽃이 허공이래요. 근데 어떤 허공이냐면 계절이 불러 모은 허공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계절은 꽃 하나를 피우기 위해서 허공에 존재하는 또는 허공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불러 모아서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꽃은 알고 보면 허공을 집중시켜서 만든 하나의 집합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지상을 향한 꽃은, 여기 또 꽃은 빠졌죠. 빠진 게 아니라 안 썼죠. 꽃은 지상을 향한 땅의 집중이다라고 했어요. 공간에서는 허공이었는데, 계절이 불러 모은 허공이었는데, 또 땅의 집중이기도 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 그러니까 땅은 지상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는 지상과 통하기 위해서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집중해서 꽃 한 송이를 피워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것이 거부의 형식이라면 지금 집중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집중이 아니라 흩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거부의 형식이라면 이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흩어지는 것, 집중하는 것이 꽃이었으니까
흩어지는 것은 뭐예요? 거부래요, 거부. 뭘 거부하는 거죠? 꽃을 피우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아, 죄송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도 흩어지는 것, 집중하지 않고 흩어지는 것이면 어떤 그 거부하는 거죠. 뭔가 이루는 것을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을 하면은 그것이 성취하게 되죠. 그 성취하는 것을 꽃에 비유한다면 우리가 집중하지 않고 흩어지는 것은 그런 것, 어떤 성취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죠. 여기서는 꽃에 대한 이야기니까 꽃 피우는 것의 형식이라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수학 문제를 풀 때는 공식이 있듯이 꽃은 하나의 형태이니까 형식이라고 해요. 예, 공식이라고 하지 않고 거부의 형식이려 흩어지는 것이. 왜냐하면 흩어지는 것은 시각적인 거죠. 그래서 형식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뭐죠? 어떤 형태와 어떤 그 법칙을 가리켜서 형식이라고 하죠. 눈에 좀 보이는 방법, 그것을 형식이라고 해요. 생김새와 또 그 생김새의 공식, 방식, 그런 것들을 형식이라고 하죠. 피워내는 것은, 피워내는 것은 뭐죠? 집중하는 거죠. 피워낸다는 건 집중해야 피워낸다고 말하고 있죠. 피워내는 것은 모서리를 견뎌낸 침묵의 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현 기가 막히죠. 피워내는 것은 모서리를 견뎌낸 침묵의 힘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꽃을 피워낸다는 것은, 꽃은 어디서 자라죠? 관찰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꽃은 나무에서 나뭇가지 중에서도 가장자리에서 자라죠. 줄기 가운데 줄기에서 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나무를 보시면 식물 읽어주는 시인 유튜브에 가면 나무 많이 구경할 수 있어요. 익숙한 목소리가 소개할 겁니다. 나무의 구조를 보시면 나무의 가장 중심, 특히 교목을 보시면 나무는 교목과 또 교목하고 관목으로 나누죠. 또 그 교목과 관목 사이에 있는 게 이제 아교목이라고 해요. 그런데 특히 교목을 보시면 가장 가운데 그 몸통을 원줄기라고 해요. 원줄기에서 뻗어난 가지를 가지줄기라고 합니다. 네, 가지줄기라고 하는데 꽃은 그 가지줄기 중에서도 가장 잔가지에서 꽃은 크죠. 네, 모서리라는 것은 가장자리잖아요. 그래서 피워내는 것은 모서리를 견뎌낸이라고 해요. 모서리에 무슨 일들이 있을까요? 나무에서 모서리다. 모서리, 그러니까 가지 중에서도 가장 잔가지들, 네, 잔가지들은 흔들림이 가장 많은 위치죠. 그 위치에서 꽃이 펴요. 그 모서리, 그 흔들림들을 다 견뎌낸 침묵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라고 하는 시 생각나죠. 네, 여기 이 모서리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침묵의 힘이려, 그런 걸 다 견뎌낸 침묵의 힘. 네, 그래서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네, 이게 이제 뭐죠?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나뭇가지들이 견디는 그런 인고의 시간이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고 바람이 세차게 부는 날이면, 그러니까 도종환 시인이 모든 꽃은 흔들리면서 핀다라고 말하듯이, 네, 이런 인고의 시간을 거쳐서 꽃이 피는 거죠. 나무는 땅속을 움켜쥐고 있는 뿌리에 집중한다. 네, 꽃이 편안치 않을 때, 꽃을
꽃을 피는 일에 집중할 수 없고, 왜냐하면 흔들릴 때는 그 뿔이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바깥 어떤 환경이 힘들 때가 있죠. 그런 바깥 환경이 힘들 때는 우리 내부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반성을 하고 또 명상을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그러죠. 그래서 나무는 사람이 그렇게 하듯이 나무는 나뭇가지가 힘들 때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 뿌리에 집중한대요. 네, 뿌리에 집중한대요.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꽃이 피어난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왜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꽃이 피어난다고 했을까요? 흔들리면서 꽃이 피듯이, 그죠? 상처가 있던 자리마다 꽃이 핀다. 물론 뭐 나무 모양으로도 참 관찰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인이. 그러니까 나무에는 이게 식물을 잘 안다는 것은 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식물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의 어떤 생김새를 관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어떤 상처의 개념보다도 나무만 가지고 보시면은 그 겨울에 겨울눈이라는 게 있습니다. 겨울눈 중에 잎이 지고 꽃이 지고 나면 무슨 조그마한 망울 같은 게 나무에 맺혀 있어요. 그 맺혀 있는 것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겨울눈이라고 하는데, 특히 목련나무 보면 뚜렷하죠. 그 겨울눈에는 잎눈이 있고 또 꽃눈이 있습니다. 네, 잎눈이 있고 꽃눈이 있는데 그 잎눈이나 꽃눈이 잘 보면 나무의 상처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뜻은 아니겠죠. 그런 뜻도 같이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꽃눈과 잎눈을 가리켜서 그 자리에서 꽃이 피죠. 꽃눈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꽃이 피는 것은 그렇게 바람에 흔들리면서 피듯이 상처를 받으면서 그 상처가 집중되고 하나의 집합체가 되어서 꽃이 피어난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 다음에 꽃은 어둠 속에서 별이 떨어뜨린 혁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꽃은 혁명이래요. 이렇게 일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죠. 이 가운데 말이 헷갈리게 하면은, 이렇게 뚝 건너뛰어서 주하고 수로만 딱 잡아내요. 이렇게. 꽃은 혁명이래요. 어떤 혁명이요? 어둠 속에서 별이 떨어뜨린 혁명이다 라고 합니다. 네. 무슨 뜻일까요? 별이 떨어뜨린 혁명이다. 그러니까 혁명은 큰 변화죠. 네, 이렇게 큰 변화예요. 큰 변화고 또 이 별을 먼저 봐요. 우리 별 하면 뭐가 생각나요? 이게 별 하면은 어떤 간절한 바람이 생각나죠. 바람, 부는 바람이 아니라 바라다 할 때 바람. 우리가 바램이라고 많이 발음하는데 바램은 틀린 말이고요. 바람이 맞습니다. 간절한 바람 또는 소원을 빌죠. 그런 간절함들이, 어둠 속은 또 왜 어둠 속이라고 그랬을까요? 별이 어둠 속에 있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 우리의 소망을 바랄 때 간절한 소망들, 어떤 암울한 현실 속에서 또는 어떤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소원을 갖고 있죠. 그런 간절한 어떤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바람들이 모여서 그 바람들이 떨어뜨린 큰 변화력, 혁명, 네, 커다란 변화인데 어찌 보면 그 위대한 결과라는 거죠. 꽃이라는 것들은 그런 어떤 간절한 바람들이 저 위에서 또는 하늘에서 떨어뜨린 그런 바람들이 모여서 집중되어서 만들어낸 어떤 위대한 결과이다라고 말합니다. 꽃은
꽃으로 피어 있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꽃으로 피어 있는 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한다라고 표현했네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어요. 꽃으로 피어 있는 시간.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한다. 시인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썼을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제 방식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 부분. 꽃으로 피어 있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꽃으로 피어 있는 시간. 그러니까 꽃은 흩어진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죠. 꽃으로 피어 있는 시간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허공에 있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고 또 땅의 침묵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시간인데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시간이죠. 네. 그 시간에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하늘로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한다라고 표현했어요.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그러니까 그런 꽃에 그런 집중된 것을 보고서 새들도 뭔가 좀 봤죠. 이제 꽃이 뭐다는 거를. 그런데 새들이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한다라고 해요. 새도 꽃을 보면서 집중해야 되는 것을 깨달은 거죠. 새가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들이 그 나뭇가지에 있는 피어있는 꽃을 보면서 새가 날아오를 때 날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새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새가 날아오른다는 건 뭐예요? 나무가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날아올라야 새가 되는 거죠. 날아오르지 못하면 새가 되지 못하죠. 그래서 새가 진정한 새가 되기 위해서 날아올라야 되는데 바로 날아오르는 것은 꽃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죠. 네. 그래서 그리고 나무는 얼마나 많은 새들의 움직임을 간직하고 있을까라고 했어요. 그런 새들을 보면서 꽃도 피우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새들의 울음, 새들이 그런 어떤 날아오르는 나무가 꽃을 피우듯이 새들이 날아오르면서 진정한 새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새들의 울음이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나무는 기억하고 얼마나 많이 기억하고 있을까라고 회상합니다. 네, 사유하는 거죠. 온몸이 귀가 되어 집중할 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네, 누가요? 여기 화자가 또는 우리 독자도 해당될 수 있겠죠. 그럼 온몸이 귀가 될 정도로 집중한대요. 네, 집중해야 나무가 꽃을 피우고 또 새가 날아올라서 진정한 새가 되기까지 그 소리뿐만 아니라 그 진리겠죠. 그러한 진리들을 어떤 집중의 진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나무의 귀를 잘 기울여 보시면 새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내일 한번 가서 해보세요. 특히 그 산에 팥배나무라고 있습니다. 그 팥배나무는 귀를 기울이면 무슨 진동 소리가 나요. 그리고 또 배롱나무 아실지 모르겠네요. 배롱나무 있는데 식물 읽어주는 시인에 들어가셔서 배롱나무 한번 쳐보세요. 배롱나무도 그래요. 배롱나무는 몸통을 살짝만 긁어도 이렇게 줄기들이 막 흔들립니다. 네, 그걸 배롱나무라고 그래요. 백일홍 나무라고도 부르는데 백일홍은 아니고 백일홍은 풀이죠. 바람개비처럼 생긴 그 풀이에요. 근데 이제 배롱나무는 나무죠. 나무고 생김새도 많이 달랐는데 정식 명칭은 나무는 배롱나무고 풀은 그 백일홍입니다.
때로는 어긋난 대답처럼이라고 했어요. 때로는 어긋난 대답처럼. 네, 뭐가 대답이 어긋났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때로는 어긋난 대답처럼. 꽃진 자리마다 잎새 뒤에 숨어서 가을은 열매에 집중한다. 저기 계절이라고 했던 부분은 봄이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긋난 대답처럼이래요. 어긋난 대답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꽃을 피우기를 어떤 거부한 것처럼 이런 말로도 보여요. 거부한 것처럼. 그러나 거부한 건 아니겠죠. 꽃진 자리마다 꽃이 지고 나니까 마치 꽃이 피기를 거부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꽃은 피었다 진 자리라는 거죠. 그런 어떤 어긋난 대답이 있었던 게 아니라 순식간에 꽃이 진 어떤 상태를 보면서 그렇게 보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꽃은 자리마다 잎새 뒤에 숨어서 가을은 열매에 집중한다 라고 했습니다. 잎새, 나뭇잎에는 잎이라는 게 있어요. 나뭇잎. 나뭇잎에는 잎이라는 게 있고, 또 잎의 종류 중에서 잎사귀가 있고 잎파리가 있어요. 잎파리는 대나무나 보리와 같이, 또는 뭐 바랭이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처럼 잎이 길쭉길쭉한 거, 이런 것을 잎파리라고 해요. 그런데 잎사귀는 배추나 잎이 넓적넓적한 거 있죠. 배추나 또 쪽동백은 너무 보기 힘든 식물인가요? 감나무도 있네요. 감나무. 그런 것들을 잎사귀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것을 잎새라고 하냐면 잎사귀의 줄임말을 잎새라고 한다라고 사전적으로는 돼 있는데 식물계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잎새는 잎파리로 보기도 뭐하고 잎사귀로 보기도 뭐한 어중간한 잎을 가리켜서 잎새라고 합니다. 파페나무 잎이 잎새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냥 잎은 전체를 다 잎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소나무 같은 것을 바늘잎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솔잎, 그런 것들을 잎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가장 기본이죠. 잎새 뒤에 숨어서 가을은 열매에 집중한다 라고 표현했네요. 봄이 꽃을 피우는 데 집중했다면 가을은 열매를 맺는 데 집중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뭐랄까요? 가을, 그죠? 가을은 어때요? 봄은 겨울에 있었던 또는 그 봄에 있었던 모든 것을 모아서 집중한다면 가을은 열매를 집중한대요. 알고 보면 이거 알고 보면 또 여기서 나왔죠. 우리 이런 거 보면 항상 조심해야 되죠. 저 앞에 도입 부분에서도 알고 보면으로 시작하죠. 알고 보면 열매는 화려한 기억들을 끌어모아 가을을 짧게 요약한다 라고 해요. 아유, 끝내주죠, 표현이. 네, 이렇게. 집중이라는 단어, 그 한 가지만을 얼마나 열심히 여기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지 예시를 정말 좋게 들었죠. 그러니까 꽃이 뭔지 저 위에서 이렇게 말했죠. 꽃은 계절을 불러 모은 허공이라고 그랬고, 땅 속에 어떤 땅의 집중이라고 했죠. 네, 그러듯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열매는 화려한 기억들을 끌어모아 가을을 짧게 요약한다 라고 해요. 가을은 봄과 여름의 결과가 보이는 어떤 계절이죠. 마찬가지로 열매는 봄과 여름에, 그러니까 피워낸 그 꽃들의 기억들, 그런 것들을 집중해서 그죠? 다
그런 기억들을, 그러니까 끌어모아서 그 가을을, 봄과 여름을 집중시킨 그런 것들을 다, 그 기억들을 끌어모아서 가을을 짧게 요약한다. 그러니까 가을이 가을이 허공을 또는 봄과 여름을 요약해서 어쩌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말로도 보이죠. 네. 그다음에 세상에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은 없다고. 너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워낸 꽃이다. 이 부분 좀 아주 표현 멋있죠. 그런 데서 살짝 뭐가 생각나지 않아요? 뭔가 생각나죠. 뭐가 생각나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라고 말하는 분위기가 살짝 느껴지죠. 나태주 시인의 그런 느낌은 있는데, 뭐 글은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제 너라는 존재도 마치 그 꽃이 모든 것을 집중해서 하나의 꽃으로 피워내듯이, 너라는 존재도 바로 그런 우주의 어떤 집중의 결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에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은 없다. 이 표현도 그렇죠. 도종환 시인의 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리라,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많은 시들을 읽어보는 건 중요해요. 그런 시들을 물론 시인이 그게 비슷하게 썼다는 뜻은 아니고요. 언어를 활용하는 능력이 좀 생기죠. 이거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쓸 수가 있죠. 세상에 집중 없이 피어난 꽃은 없다고. 너는 우주의 집중으로 피워낸 꽃이다. 이 표현 잘 외워놨다가 써먹으세요. 우주의 집중으로 피워낸 꽃이다. 네, 아주 멋지죠. 이 우주라는 말 시에서 쓸 때 좀 조심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써요, 시인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할 때는 써야겠죠. 분명히 필요할 때는 쓰는데, 일반적으로 뭐 백일장에 낸다든가 그럴 때는 조금 조심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용화 시인의 집중의 힘 전문입니다. 나선영의 저녁에 나왔대요. 그럼 이제 이 시에 대한 요약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시에서 집중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나무의 모서리인 나뭇가지이다. 그렇죠. 꽃이 나뭇가지에 피니까, 하여튼 나뭇가지를 나뭇가지이다. 그 다음에 시인은 의지가 집중된 재료라고요. 의지가 집중된 재료. 네, 모서리로 인식되는 그런 나뭇가지. 나뭇가지가 이제 그 시인의 의지가 집중된 재료인 것이죠. 거기에 상상적 체험, 직접 체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상상적 체험을 더해가지고 새로운 사물과 현상으로 재구성한다라고 해요. 네, 재구성했대요. 그러니까 우주의 집중으로 피워낸 꽃으로, 그리고 또 별이 떨어뜨린 혁명으로, 그렇게 재구성한대요. 꽃은 단순히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여기가 맺기 위한인가 봐요. 맺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땅과 우주를 연결해주는 주체의 몸부림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시클 시론에 나온 작품들을 계속 설명할 건데요.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도 소개를 하면서 가겠습니다. 네, 시클 내용도 빼먹을 만한 내용이 없는데 이렇게 또 시도 많아요. 그래서 차분히 하나씩 같이
같이 이렇게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시의 그러니까 집중의 중요성이 잘 드러난 좋은 시의 집중의 힘이라는 정용화 시인의 시를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